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1월 29일입니다. 1.25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미 외교지 지적, 다카이치 사나이는 중국과의 대립을 오히려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제목으로 11월 27일 코리어 재팬에서 보도했습니다. 이 일중 대립이 일본 국내에서의 다카시 인기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논조도 볼 수 있다. 미 외교지 포린 폴리스는 일본의 신수상은 벌써 최초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 제목 그대로 총리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오 씨가 곧바로 외교의 수령에 스스로 발을 들였다고 지적하면서 그의 대만 발언이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현상과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사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제의 다카이치 사나이는 중국과의 대립을 오히려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내고로 일중 관계 악화는 다카이치에게 있어서 정치적 이익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너무 빨리 힘을 드러낸 중국, 조용히 힘을 기른 일본이라는 제목으로 이충근 국제정치학 박사가 11월 28일 날 방송한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대립관계에서 중국이 먼저 꼬리를 내릴 것이라는 결론을 먼저 내고 있네요. 현재 중국에서 한일령을 내리고 있는데 일본을 압박하고 있지만 일본이 물러나지 않는 이유 5가지를 들었습니다. 일본은 행보를 변경하고 있는 중이다.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두 번째, 일본의 해군은 결코 약하지 않다. 세 번째, 일본은 미국과 서방 진영의 지원을 확실히 확보하고 있다. 일본 역시 중국을 아프게 할 카드가 있다. 일본의 소부장 수출 금지. 중국은 그들이 말하는 만큼 강하지 않다. 이미 보도가 돼 있고 또 국내에서도 소개된 것들이 있지만은 일본 댓글 젊은이들은 일본을 싫어하는 중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일단 중국인들이 안 오면은 조용해서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도 있고 또 중국인으로서 도쿄에서 사는 중국인들이 많이 오가는 큰 길거리는 자기는 안 다닌다. 조용한 골목길로 다닌다. 왜냐? 자기는 그 중국에 시끄러운 게 싫어가지고 여기 동경에 와서 산다. 은퇴한 무슨 관리직 출신 여성의 말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등소평의 주의사항을 무시한 시진핑, 도광양회죠. 21세기는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중국 군함 일본 열도 항로를 좀 표시해가지고 일본을 계속 건드려 왔다는 거. 누가 누구를 위협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동해에는 러시아의 군함하고 중국의 군함이 합동연습을 또 하면서 동해에도 진입했다는 뉴스가 국내에도 있었는데 뉴스만 나왔지 그때 정부의 반응은 전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요 대마도 지날 때도 일본 쪽에서도 뉴스가 나왔던 것 같고 합니다만은 결국은 핵심은 이 대만 지역 이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에 갈등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한테 일본을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 우리는 아주 강력한 수준의 동맹이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도 얘기했는데
그 외국의 정상들끼리 여성이 팔짱을 이렇게 끼는 연인관계처럼 다카의 수상이 팔짱 끼고 계단을 내려오는 그런 사진도 이만큼 지금 현재 미리 가까워졌다, 더 가까이졌다, 이런 것을 좀 소개하는 거를 간단히 좀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위 교류의 촉진 확인 고이즈미 한국대사 면담 11월 27일입니다. 시사통신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28일 한국의 리혁 주일대사와 방위성에서 회담했다. 방위성으로 좀 보시죠. 지휘대와 한국군에 의한 자유대, 한국군에 의한 공동훈련 등이 연달아 보류된 것을 염두에 두고 방위교류의 촉진을 확인했다. 동아시아의 어려운 안전보장 환경을 바탕으로 한일, 미한일이 방위면에서 제휴하는 중요성에도 일치했다. 일중관계 악화는 한일을 더 가깝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물론 중국도 한국에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계속하고 있죠. 어쨌든 좀 오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 대사가 방위성에 가가지고 우리 잘 합시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이런 행보를 계속 일본이 보이고 있는 거죠. 옆집은 매달 318만 원 받는다는데 나는 고액연금 받으려면 장기 납부해야. 박은서 인턴 기자가 아시아경제에서 11월 28일 보도했습니다. 저와 같이 늑다리들이 좀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죠. 20년 이상 납부된 평균 112만 원, 20년 이상을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고액 수령자 증가, 연금 재테크 주목.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월 300만 원이 넘는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도 등장했다. 1988년은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뜻깊은 해이기도 한데요. 조직에서 과장으로 그때 진급을 했었고, 또 일본 4개 공장을 견학가는 그런 기회도 했었고, 한참 일을 열심히 할 때이긴 했었습니다. 평균 수령액은 68만 원 수준이지만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며 얼마나 오래 꾸준히 납부하느냐가 노후 보장을 좌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5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현재 가장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318만 5,040원으로 집계됐다. 단순 생활보장금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금 신청과 장기 가입 등을 통해 연금액을 키운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67만 9,924원에 불과해 평균치만 보면 여전히 용돈 수준의 연금이라는 이미지가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이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1인 가구 약 77만 원에도 못 미친다며 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문제 삼는다. 꾸준한 납부가 장기적으로 노후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인 것이다.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도 약 85만 명, 월 200만 원 이상은 8만 2,484명에 달해 고액연금 수령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국민연금의 재정 기반은 더욱 두터워졌다. 기금 적립금은 1,304조 4,637억 원으로 1,300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 들어 7월까지 기금 운영 수익만 84조 1,658억 원에 달했다. 해외 주식 투자 467조 원 규모가 국내 시장 주식
199조 원의 2배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투자 성과가 연금 재정 확충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연금을 세금이 아닌 미래소득 기반을 미리 마련하는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추납제도, 보험료 지원 크레딧 등을 활용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연금 재테크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어제 김 부장 얘기를 소개하면서 그 사진을 다시 여기 가져왔는데요. 이 김 부장이라는 게 이제 누구도 아니고 이제 저와도 비교가 되는 건데, 퇴직 후 어떻게든 연금을 추가로 부어야 고령화의 저주를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 보통 50대 김 부장들은 정년 60대까지 못 가고 50대 초반에 잘리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그 공백 기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해서라든지 무슨 일을 해서라든지 돈을 벌어야 될 것입니다. 제 경험과 거의 유사합니다. 조선 전문 인력 양성해달라 미 요구에 투자 나선 조선업계. 서일은 기자 조선비즈 11월 28일입니다. 선박 건조 역량 부족한 미국 인력 확보가 급선무. HD 현대 삼성 중 내년 중 현지 트레이닝 센터 설립. 하나 현지 파견의 노하우 전수 순환 근무도 추진. 국내 조선업체들이 미국에서 조선 인력 양성 사업을 확대한다. 마스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조선소 인프라 확충과 함께 조선 전문 인력 양성을 가장 원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투자를 진행하면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조선업계 사업 제안서는 각사의 강점과 미국 정부에서 원하는 지원 등이 담긴 의견서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국내 조선업계 4곳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J중공업, 방문한 알렉스 크루츠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의견을 나누고 수요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지난해 말 인수한 필리조선소에 한국 인력 70 내지 80명을 파견해 공정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는 하나오션은 필리조선소 근로자들의 한국 순환 근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 교육하는데 시간과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전문 인력 용접은 기본 블루콜러가 대우를 잘 받아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 그 조선소에 외국인들이 벌써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우리는 동남아 인력을 많이 양성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대거 입국을 해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인들을 그 훈련을 시키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임금 수준이 미국 수준을 줘야 되니까 미국도 이제 그 돈을 많이 준다면은 그 조선소 같은 데서 힘든 일은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줘야만 그 용접 한마디로 용접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좀 많이 줘야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가가 올라가겠죠.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승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납기라든지 그러면은 여러 가지 비용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높은 인건비를 주더라도 경쟁력에서 이길 길은 많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과학자들이 우리 손끝에 숨어있는 숨겨진 감각을 발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레인이 포퓰러 메카닉에서 11월 19일 날 했던 건데
손끝에 있는 감각신경 말단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래와 같은 과립 물질에서 숨겨진 물체를 감지하는 데 놀라울 정도로 능숙합니다. 모래 위를 움직이는 손가락은 입자의 교란을 일으켜 내부의 물체와 부딪히게 합니다. 이러한 교란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도 무언가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서는 훈련된 로봇 센서보다 훨씬 더 정확한 원격 터치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더 정확한 로봇이 미래의 생체 영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육감을 생각하면 결정, 정령, 그리고 향연기로 흐릿한 뉴에이지 상점들의 환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상하게 예언적인 꿈을 꾸거나 저 너머에서 온 영혼과 소통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어느 정도 추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과민한 손은 표면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모래나 자갈에 무엇이 묻혔는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여섯 번째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과학적 논란의 직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실제로 만지지 않고도 만질 수 있는데 정말 멋지네요. 상징적으로 이 모래 이런 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직접 다진 않았어도 살짝만 하더라도 이 물 밑에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는 육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손가락도 참 예민하다는 얘기죠. 인간이 두 발로 일어서면서 발달된 게 손이죠. 네발 동물들은 전혀 이런 능력이 없을 겁니다. 인간이 손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손에 특별한 감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진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노벨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비트코인의 붕괴가 트럼프의 쇠퇴하는 권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트럼프 무역의 해체라고 생각하세요? 샤샤 로겔베르크가 포춘지에서 11월 27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폭락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력 약화 조짐과 맞물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블룸버그 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광범위한 1조 달러 매도로 인해 암호화폐에 대한 풍부한 벤처기업을 보유한 트럼프 가족은 10억 달러의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크루그먼의 트럼프 무역 붕괴 주장. 지난달 트럼프는 암호화폐 거래소 CEO 시절 미국 자금 세탁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바이낸스 창업자 창펑 자오를 사면했습니다. 지난 9월 에릭 트럼프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후원하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인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하여 데뷔 초기 50억 달러의 가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의 광범위한 정책 움직임은 지난달 대통령이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충동과 맞물려 폭락했던 과거 암호화폐 매도세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는 블로그이자 저널리스트인 조시 마샤를 인용해 권력은 단일하다고 주장하거나 대통령의 이미지에서 약점이 전체적인 약점인식으로 이어지며, 이는 암호화폐 분야에서의 영향력으로 확장된다고 말합니다. 백악관 대변인 대사인은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정책을 무시하고 비공개로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을 대통령과 관련된 비경제적 문제로 돌린 사람은 바보뿐이라고 강하게 또 반응했다고 하네요. 폴 크루그먼 자체를 바보라고 대변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 자금의 억만장자 공개.
잔나 브랑콜린이 데일리 비스트에서 11월 27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이양을 위해 기부한 억만장자는 6명이 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의 1370만 달러 전환 노력에 자금을 지원한 기부자 명단을 거의 1년 동안 제공하지 못했던 그의 팀이 마침내 4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임즈에 따르면 누가 기여했는지, 얼마나 기여했는지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중은 잠재적인 이해 충돌이나 유료 결제에 대해 어두운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와 기부자들에게 큰 감사를 표하지만 과거의 정치인들과는 달리 누구에게도 매수되지 않고 국가의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트럼프 정권 대변인 다니엘 알바레즈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다른 어떤 제안도 단순한 거짓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여성분이 누군지는 여기 몰라도 그 짐 소모드 빌라라고 되어 있네요. 좀 여성 노인이신데 억만장자인 모양입니다. 돈을 좀 댄 것 같고 또 트럼프 특사로 일하는 그 있죠?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스티브 위트코프 이 사람도 엄청 그 후원금을 지원금을 많이 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대신 또 일도 해주고 그러고 있죠. 러트닉 상무장관도 사실은 트럼프 밑에 있지만은 큰 후원금을 냈다고 또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됩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가? 돈을 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은 이 돈을 후원한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것이 상식 아니겠느냐. 내가 뭐 하려고 당신에게 돈을 밀어줬겠느냐. 내가 뭐 좀 어떻게 나도 돈 좀 벌게 해주는 그런 쪽의 정책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요구하면은 그거 좀 협조 안 하면은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그것이 상식일 것 같습니다. 정치인은 누군가 표현하기를 절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자기한테 돈을 벌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허망하긴 하죠. 근데 현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면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쳐다보는 게 그 참 그 어른이 애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홍콩 고층 주택 화재로 화재 경보기 제대로 작동 안 된다고 당국 발표. 사망자 128명, 200명 연락 안 돼, 79명 부상. 홍콩 소방당국은 28일 오후 회견을 열고 고층 주택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최소 128명의 사망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 현재도 200명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부상자는 79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가 있었던 건물의 화재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발표했다. 아파트 화재 참사가 드러낸 홍콩 최악 집값 문제, 시민들 대나무 비계 탓 그만. 박은경 기자 저 경향신문에서 11월 28일입니다. 빽빽한 고층 거주 환경, 재난시 대참사, 안전규정 상수 위반 등 문제점 지적도, 존리 장관 대나무 비계 금속 대체 논의, 시민들은 홍콩 건설문화 정체성 인식 이런 식으로 요약 보도를 했습니다. 불이 꺼지고 앙상하게 남겨진 고층 아파트 빌딩이네요. 한국 고대 정통성과 고토수복 전쟁.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11월 28일 한 2시간여에 방송된 내용인데 제가 이분의 그 책이라든지 또 전에
방송들을 꽤 많이 봤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 이 내용들은 과거에 제가 들었던 내용들과 거의 대부분 다시 리바이벌 되는 건데, 그것이 그래도 유능하고 효과 있는 방법이다. 끊임없이 어떤 역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역사관을 심기 위해서는 이런 방송을 자기 전략적으로 계속 추진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제가 정리한 글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고조선은 어디에 있었을까? 요동반도와 중원지역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한반도에는 아직 고조선의 세력이 미치지 않았던 시기였다. 일본인 조상들이 많이 살았었다. 삼국은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한일 간 이를 서로 부인한다. 탁록대전, 또 동이족이 이쯤에 살았고, 화족, 현재 중국인이라고 얘기하는 화족은 이쪽에 좀 살았고, 묘족이 또 여기 쪽에 살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춘추 전국시대는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를 하면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여기 제나라 뭐 이런데, 공자도 산동반도 출신이라고 그러죠. 이 빨간 게 동이족의 주요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을 지배했던 것은 모두 동이족 계열이었다. 한족이 중원을 지배한 것은 이제 100년 정도뿐에 되지 않는다. 진시황은 몽골어를 하는 여진족이었다. 두 개의 언어를 한다. 여진족은 신라와 관련이 있다. 만주원류고 만주원류고도 저거를 책을 사서 봤는데, 청은 후금이고요. 송씨는 김씨성을 씁니다. 아신강나, 애신강나 이렇게 돼 있죠. 신라를 사랑하고 뭐 이런 뜻인데, 진시황은 신라교와 맞닿아 있다. 서안에서 대당고 김씨 부인 묘비의 김씨는 소호 금전씨의 자손이다. 김씨는 소호 김저씨의 자손이다. 신라가 길림성 근처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죠? 그러다가 경주 쪽에 내려온다. 이 책 때문에 역사가 꼬여버렸다. 고구려 중원을 지배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신라계가 중원을 장악한 것이다. 후금이 그렇죠. 금나라가 그랬었는데, 청나라 세울 때는 후금이라고 했다가 청으로 다시 바뀐 거죠. 그래서 중국 교과서에서도 서쪽이 화하 부족들이 살던 거고, 황제 뭐 이런 게 있고, 여기 지금 중국 본토 있고, 여기 바레만 이쪽이 동이족이 살았던 동이 부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는 조선민족의 역사에 속하며 동이족의 역사 기록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사실 북한의 조상은 고구려가 아니라 고대 중국의 동이족이고, 고구려는 동이족의 후손이다. 한국이 역사상 중국에서 많은 것을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사실 동이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동이족은 중국 한족의 3대 주요 원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거짓. 동이족은 문화적으로 화족보다 앞서 있지만, 화족에 의해 군사적으로 정복된 공자는 동이족의 후손이기도 하다. 순임금은 동이 출신으로 순족 동맹시대에 있었다. 한국인은 한반도를 정복한 동이족의 혼혈 후손이다. 이렇게 돼서 중국 국가 교육부 그런 교과서에서도 옛날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 이 거짓은 얘기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100년 전의 역사까지도 다 왜곡을 해가지고 지금 해나가려는 게 중국 애들이다.
이 동이족에는 외도 들어가 있다. 일본도 들어가 있다. 이게 동이족에는. 한서에는 동이족은 한족이 아니라고 말한다. 자기네들 스스로. 한나라 때 한나라가 유일하게 농민 출신들이 그 세운 나라였죠. 그 초안지 뭐 이런 거를 볼 때 중국 역사가 딜레마에 빠져든다. 한국의 한강에서 밤섬에서 치우제를 지냈었다. 조선조 때만 하더라도 지금 한국 역사는 치유를 지으려고 한다.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 조선족을 중국화하려는 현재의 중국. 그래야 고조선이 중국 역사가 되기에 그게 전략이다. 그걸 수용하는 게 기독교인들이다. 한국에. 만주 퉁구스 동호족을 아랍과 그리스가 기록하고 있다. 그것이 유영국 아바르 고구려와 관련 있다. 고선지 장군의 출생지 동호 고구려인. 퉁구스 구이족을 투르크족은 다부가치, 아랍인들은 탐가즈, 그리스인들은 토가스트라고 불렀다. 르네 크루스의 유목 제국사에 의하면은 토카스 퉁구스는 한족의 나라가 아닌 선비족의 탁발시 왕국에 대한 호칭이었다라고 기록을 서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바르 한국 우크라이나 지역에 나라를 세웠다. 망하고 다시 동으로 돌아온다. 탁발시 동이족 개 케레이족은 흉내에서 나왔다. 어쩌면 한국어일 수 있다. 지금은 북방 투르크어를 쓰고 있지만 말이다. 케레이족이 아스케나지 유대인 원류이기도 하다. 러일 전쟁은 고토 수복 전쟁이었다. 첫 단추. 일본 제국 엘리트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제정 러시아의 황제가 유대인을 박해했다. 복수를 위한 전쟁이었다. 러일 전쟁이 국제금융시장을 동원 일본을 밀었다. 월간조선 2024년 2월에 게재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항상 단기전만을 원했다. 러일 전쟁은 성공했으나 미일 전쟁은 실패했다. 러일 전쟁 승리 요인은 결국 돈이었다. 무언의 자금을 지원을 받았다. 이토 히로부마 제이콥 시프, 이 제이콥 시트가 유대인으로서 시오니스트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유럽은 러시아가 쳐들어올지 걱정한다. 과거와 똑같다. 러시아가 극동으로 시선을 빼앗기게 만들려고 한다. 지금 중국하고의 대립으로 극동으로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서구가 안전하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맺고 죽음을 당한다. 우리 그 안중근이 했는데 누가 사주했을까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은 일본 군국주의자와 시오니스트들이 일으킨 것이다. 러일 전쟁 후 경제가 파탄난다. 전선을 점령하면 군사비가 들어가기에 조선에 군수공장을 지어야 했다. 식민지 근대화론 북한에 맞는 말이다. 평안북도를 집중해서 개발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반대했던 것이다. 내후 외환을 바라지 않았다. 아시아 주변국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이토 히로부미의 생각이었는데 군벌이 그를 결국은 안중근의 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면서 바로 한일 합방이 됐죠. 일본이 서양을 상대하기도 버겁다는 논리였으나 실패했다. 전쟁 전 일본 정치인 테러 사건으로 이 3명의 수상들이 테러를 당해서 다 죽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의 배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고 그때는 군부가 정부에 바로 명령 복종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번에 뭐 쿠데타가 아니고 그 계엄 때문에 불합리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 뭐 이런 거를 넣었는데 군부가 정부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일본 꼴 나게 생겼네요. 우리나라 뭐 법을 그렇게 바꾼다는데 무조건 군은 명령에 복종하는 거를 원칙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엄과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군이 힘이 커져가지고 정부의 말을 안 들으면은
그런 생각은 우리 현재 천 여당이 그런 생각은 못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전후 복구 비용이 조선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 근대화에 돈이 많이 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서 세계 동경화가 일어나 일본 경제가 파탄이 나기 시작한다. 일본 군국사위들이 식민지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주장, 만주사변을 일으켜 일본 국민의 지지를 얻었고 메이지 유진 세력은 다 쫓아냈다. 일본 메이지 정부는 관동군한테 중국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었다. 그러나 군대는 말을 듣지 않았다. 전쟁에는 명분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는 원래가 한민족이었다는 대명분을 푸틴이 내세우고 있다. 대동아 공영권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잃어버린 고구려 신라 땅을 되찾자는 전쟁이었다. 일본 천황과 다 한국에서 넘어간 세력들 아니었겠는가? 역사적 배경이 깔려있다. 우리 민족의 기원은 누구인가? 한국의 시조는 소김선지, 일본은 천손 단군이었다. 시성으로 본 한인민족의 기원. 단군은 할아버지 환인과 아버지 환웅으로 이어진 환씨였으며 중국 문헌은 이 환씨가 한씨로 성을 바꾸었다고 한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신라 김씨의 시조를 소금전씨라고 했다. 그러면 한씨와 김씨는 동족이었을까? 한민족의 시조는 최초로 나라를 세운 단군이었을까? 아니면 여러 시족을 통일한 김씨 시조 소금천씨였을까? 중대한 의혹이 아닐 수 없다. 선 황제 혼원의 자손이 한국인, 단군의 자손은 한국인이고 단군의 자손은 일본인, 고구려 백제 동호적, 보고계획 만주진출 고대사 연구했던 것 같다. 이씨 조선 양반은 우리 역사를 근데 지웠다. 일본 제국의 역사학자들이 고대사를 알았던 것 같다. 유대인들의 땅을 만주에 만들어주겠다는 인류 동조론, 천황폐하가 유대인과 고대에 연결되어 있다는 유대인들의 돈을 이용해 스탈린, 고려인들 강제이주, 조선인들 친일적이었다. 이씨 왕조의 수탈을 피해 도망간 사람들이었다. 소련 입장에서는 만주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했다. 만보선 사건, 한족들 밀어내기 작전, 만주의 조선인들이 대거 이주,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그러나 보고계획은 실패한다. 뭐 이런 등등으로 쭉 해나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한단고기가 번역이 돼가지고 일본이 먼저 환단고기를 카지마 노부로가 번역을 했는데 전두환 시절 때 임승국 교수가 그 환단고기를 번역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한국어 번역의 출판에는 일본은 인류 동조론, 일본 신토의 뿌리가 고조선, 고조선의 정신이 일본에 이어져 있다고 언급을 하는데 한국의 번역 출판에는 머릿말에서 뺐답니다. 서울대 식민학자들 좌파 운동권이 고조선 역사를 지우는데 힘을 합쳐서 전두환에 저항했다. 좌파 우파에서 모두 외면당하는 환단국이 연구. 이럴 때 김정민이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네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단군전 요거 자기가 소개했었다는 얘기고요. 나자르 예프 대통령 때 이게 발간됐는데 현 카자흐 대통령은 고대사에 관심이 없답니다. 그리고 고조선은 다민족 영방체제였다. 그래서 자기는 범알타이계 연구를 계속하겠다. 남북 교류가 되면 유라시아 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들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동남아시아보다 역사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다민족 역사관을 갖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남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인구가 줄어서 산업을 돌리기 위해서 이민을 받아들인다면 동남아인이 아니고 중앙아시아인들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남이가 아니다. 고대사를 보면은 우리는 형제다. 그거 아이가. 이렇게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 이런 역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것이 비빔밥이다. 중국은 섞이지 않는 것을 섞으려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나 원산지를 속이지 않는다. 그리고 내용 중 굿네이버스의 고려인 후원
후원 광고 방송을 비판했는데 제 마음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그 방송할 때마다 아주 역겨워가지고 뭐 모두가 그 지금 고려인들이 독립후손들이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스탈린이 저 친일 행위를 하니까 연해주에 있는 조선인들이 만주에 그러니까는 깡그리 그냥 옮겨라. 이렇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왜냐 조선의 수탈을 피해가지고 도망온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라고 일부 뭐 김도환이를 마적달의 두목우에까지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 오히려 독립운동가들한테 또 뜯김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친일적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해주나 그 만주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뭐 그런 거로 풀어 나가네요. 어쨌든 이렇게 다시 좀 정리를 또 해서 기록으로 남깁니다.